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네, 오늘도 출근길이 일단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네,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도 이야기하고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한 8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이랑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인사도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동창이 있는 교회에 이제 음향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자기 귀에는 자꾸 이명처럼 들리는 사운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의논을 하고 싶다고 전화를, 그래서 또 오래간만에, 말씀드린 대로 38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식 끝나고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아주 이렇게 공통된, 그리고 조금은 일상적인 그 문제점들이에요. 일단은 그 교회라는 공간, 특히 이제 뭐 공연장은 그래도 많이 전문화가 돼서 이제 그래도 최근에 지어지는 공연장들은 어쿠스틱적으로 모델링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제 해서, 그러니까 실제 모델도 만들고 해서 측정을 해서 좋은 어쿠스틱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 공간 음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단 몇 퍼센트라도 지금 지어지는 한국 교회들 가운데 그런 방법들이 쓰이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어쨌건 뭐 건축을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는 데가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건축 공간들 다 건축가 분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전화 어쿠스틱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도면 이미 이제 구조가 다 끝났는데, 뭐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내장 마감재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그 뒤에 저희 같은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거를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좋은 음향 시스템, 그러니까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어쿠스틱이라는 그 소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좀 인지를 해야만 돼요. 공간이 가져야 하는 요소 가운데 이게 인간의 감각 가운데 제일 예민하고, 제일 정확하고, 제일 진짜 살 떨리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 청각입니다.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그래서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그 공간에 대한 어쿠스틱적인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고 만드셔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경우가, 제 친구 교회 경우도 그렇고, 일단 전혀 진짜 어쿠스틱은 1도 생각하지 않는 건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뭐 옛날에 만들었건 뭐건 간에, 그러니까 90년대에 만들었건 80년대에 만들었건 2010년도건 작년에 만들었건 간에 어쿠스틱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요즘처럼 뭐 어떤 의미에서는 공연장 같은 그런 구조도 지녀야 하는 교회라는 그 공간이 뭐 영상도 필요하고 무대, 그러니까 백스테이지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아무것도 고려 안 되고 그렇게 지어지는 건물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 문제라는 거예요. 뭐 다 만들어 놓고 소리 잘 안 들리면 뭐 스피커 하나 더 끼고 더 놓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피커 그 위치가, 그러니까 음원의 위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문제가 돼요. 음원 사운드 소스의
출발점은 최소로 줄여야지 그게 가장 안정적인 그나마 시스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도 우스개 이야기로 말한 것 같이 천석이면은 진짜 그냥 정 골아프면은 FM 그 법적으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그 출력에 저출력의 FM 송신기 하나 하고 FM 라디오 하나에 뭐 비싸봐야 한 10,000원짜리 그거 1000개면은 그러면 끝나요. 예, 그러면 가장 완벽한 음향 시스템을 전 교인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냥 귀에 꽂고 뭐 다이렉트 소스니까 울림이고 잔향이고 뭐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개 소리인데 예,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지. 그래봐야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개면은 얼마예요? 10,000,000원. 송신기 뭐 한 뭐 비싸다고 해봐야 몇십만원.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예, 그럼 뭐 스피커를 뭐 라이너 레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어쿠스틱 고려하고 안 그래도 될 테니까. 근데 그게 예 우스개니까 예, 그게 현실화될 수는 없는 거고 뭐 드라이브 트루 우리 이제 코로나 때처럼 야외에서 드라이브 트루로 해서 하는 시스템에서는 그게 통했죠. 그런 방법이. 어쨌건 어쿠스틱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친구가 보내온 그 사진들을 보면은 일단은 내부에다 적벽돌인데 그 벽돌 벽이 이렇게 뭐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뭔가 문양이 3D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요철이 있는, 그래서 디퓨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다행인 건데 그냥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벽이에요. 벽, 그냥 벽 하나. 그래서 그런 벽이 전부 다 있고 위에 본당, 그러니까 그 설교단 뒤쪽 벽에 이제 스크린이 있고 그 위로는 그냥 그 석고보드 마감, 천정도 석고보드 마감, 뭐 위에 흑음 되는 우리 이제 실링, 예, 그 천정 마감재가 좀 있기는 해도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준. 바닥은 타일. 예. 그 다음에 뒤쪽 객석 뒤쪽에는 통창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쿠스틱을 진짜 1도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그냥 해놓은 거예요. 뭐 지금이 한 150년 전, 그래서 우리가 전기 음향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대라면은 우리 그 유럽의 무슨 뭐 큰 성당처럼 큰 교회들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울림에 의해서 그 어쿠스틱의 증폭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그것에 의존해야 되는 공간이라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 요즘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에다가 또 트렌드가 있으니까 드럼도 쳐야 되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거를 뭐 지금 와서 누굴 탓하겠어요. 그걸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근데 이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와서 시스템을 뭐 직접 음의 직진성이 그래도 강한 라이너 레이나 뭐 바 타입 라이너 레이나 이런 걸로 해놨더라면은 그나마 객석 쪽에 직접 음이 더 많이 가게. 그리고 그 말은 이제 간접음의 출력, 그러니까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벽 천정 쪽에 소리가 덜 갈 수 있게, 그래서 지향과 컨트롤이 그렇게 좀 분명하게 되는 라이너레이 방식을 썼다면은 그래도 이제 울림은 울림이라도 직접음에 의해서 좀 많이 이렇게 마스킹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냥 풀레인지 스피커 2개 위에 가로로 매달아 놓고 그 위에다 서브우퍼 하나, 그래서 3개씩 그냥 올려놓고 좌우에,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측에서 이 울림 좀 해결을 해달라 뭐 그랬더니 뭐 결론은 못하고 그냥 끝나신 거지. 가신 거지. 자,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뭐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고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괜찮다고 동의하면은 해결을 할 거예요. 뭐 완벽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원하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뭔가 그런 음향적인 조건들이 좀 괜찮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AR 이모지가 터널이라서 지워졌네요. 그렇게만 나오더니 하여간에 소리만 들으실 테니까. 자, 그러니까 그 어쿠스틱에 대한 문제는 해결책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 누구야? 새로운 거네. 다른 거 돌려줘요, 내 얼굴로. 하여간에 얼굴은 그렇게 재밌으면 다행이네. 하여간에 그 실제 우리가 어쿠스틱에 대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은 옛날에 중학교 때다 배웠어요. 그게 일단은 그래도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어쿠스틱, 그러니까 건축에서 말하는 공간 음향이나 아니면 이제 음향학에서 말하는 건축, 소음, 진동 뭐 이런 쪽에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그걸 수학적인 모델, 그 과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뚜렷한 방법을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제 또 그것만 가지고 진행하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면은 전기 음향에 의한 증폭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전기 음향에 아울러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악기에 대한 거, 음악적인 부분에 대한 거, 여러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뭐 건축 음향 전공하신 뭐 건축 음향의 전문가가 그냥 다 해결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약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실력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음향 기술에 의해서 바뀌는 사운드라는 것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물론 뭐 저도 필요하면 뭐 이지나 뭐 여러 가지 어쿠스틱 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답안을 어떤 방향성들을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마감재라든지 공간의 면적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완벽하게 그 피지컬한 모델링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이 뭐 일종의 구체적인 그 이론적 근거에 의한 경험인 거겠지. 왜 이런 잔향들이 문제가 되는지, 왜 어떤 부분에서 어쿠스틱적으로 자꾸 이 해결이 안 나는, 계속 그냥 웅웅거리고 저음에서 웅웅거리거나 고음에서 계속 땅땅땅 이렇게 때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하신다라면은 뭐 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 그 부분보다도 일단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서 어떤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어쿠스틱한 문제인지를 먼저 인식하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음에서 웅웅웅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슬랩백 에코라고 말하는, 이렇게 손바닥을 딱 치면 금방 따닥 이렇게 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긴 잔향들, 막 2.9초, 3초, 4초 막 이렇게 넘어가는 잔향, 그래서 실제 명료도가 확 떨어지는 것들, 그거를 완벽하게 어쿠스틱에
건축 음향에서 완벽하게 해결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거든요. 네, 그거는. 근데 이제 거기에 전기 음향이 진짜 적절하게 최선의 솔루션으로 같이 더해지고 그러면은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라디오 그냥 하나씩 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웬만한 지역의 그 시립이나 뭐 구립 공연장보다 훨씬 더 괜찮을 만한 시스템들이 교회에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뭐 중국제 그냥 막대기 스피커라고 말하는 그런 것과 뭐 X32 뭐 이런 거 하나 그 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프로페셔널한 사운드가 나와야 돼요. 프로페셔널한 상하 음반 정도의 사운드가 나와야지 맞습니다. 이게 그거를 못 만든다라는 것은 뭐 일단은 더 공부를 하고 같이 그랬으면 해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에 그 이제 AR이 신경 쓰이긴 하는데 이 초록색 괴물이 하여간에 그 어쿠스틱에 대한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봅시다. 그게 제 오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